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임강문 대표는요, 외국인 대표 앞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강문 대표는요, 모멸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달인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요. 심지어는 모멸감을 줬던 그 상사가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해서 외국인 지사의 자금 담당으로까지 성장할 정도로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욕심이 강했던 CEO였습니다. 임강문 대표는요, 1963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는데요. 1988년에는 LG그룹 공채 시험에도 아주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게 첫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첫 발령 회사가 LG산전의 엘리베이터 사업부였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 사항의 하나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뒤끝이라 그런지 건축 경기는 호황이었고요. 엘리베이터는 수요 폭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LG산전은 LG그룹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부서,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서는 LG산전에서도 아주 핵심 부서, 돈을 만들어내는 부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쭐한 기분, 잘난 느낌이 항상 있었던 거죠. 임강문 대표가 맡은 업무는요, 그 당시에 기획팀 내에서 영업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임강문 대표만의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탁상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는 거죠. 현장을 보고 시장 동향을 살피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뭔가 보고서도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늘 1등 출근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을 점검하고요. 당연히 퇴근할 때는 늘 가장 늦게 꼴등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일찍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서적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논문도 보고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요. 업무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멘토 역할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존경할 만한 선배,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한 선배 과장이 내가 존경할 만한 선배였던 겁니다. 사장에 대한 관심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늘 전화를 받고요. 또 그때마다 조리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와 때와 장소가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장하고 직통 전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장님이 주재하는 전체 보고회 자리에서 가면 그 선배 과장은 무슨 대답이든지 명쾌하게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속으로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인간 백과사전 같은데? 하고 느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강문 대표는 마음속으로 저 선배가 나의 멘토다. 나는 저 선배처럼 하겠다. 하고 선배를 담자는, 쉽게 말하면 사람 벤치마킹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 옆자리를 늘 사수를 하면서 그 선배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다니고 또 그 선배의 일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가 아주 힘든 일을 하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자.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해내는 것을 보여주자. 이거는
승부욕입니다. 오기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노력입니다. 7일 밤낮을 퇴근도 하지 않고 일을 챙기는 거예요. 업무를. 7일 밤낮을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가 선배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선배는 그래, 너는 정말 내 제자가 될 만하다. 그러면서 노하우를 전체를 전수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요령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답변 요령이라든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임강문 대표는 노트로 깨알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틈마다 읽고. 처음에는 이론적이고 선배의 제안이었고 또 교과서였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요. 또 이렇게 스스로 고민도 하면서 느껴도 보고요. 또 후배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체득시키는 거예요. 체득.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이론이나 현장에서 보는 일들을 다 봤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사 동향이나 시장 동향이나 수요 예측이나 예상 실적이나 이런 보고서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청출어람이라는 보고서를 그대로 상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당시 상사했던 과장도 보니까 정말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국치일이라고 하죠. 19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기업들도 줄도산을 하고요. 실직자는 길에 넘치고 납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사업부도 직격탄을 받습니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요. 하던 공사도 중단되는 곳이 생기고요. 그야말로 악화일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문까지 나서 회사 전체가 뒤숭숭한 거예요. 당연히 미래도 불안하고요.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정폭만 돼갑니다. 소문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999년에 엘리베이터 사업부가 미국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전문 기업하고 합작 법인이 설립됩니다. 올 것이 온 거죠. LG 산전의 빌딩하고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5억 달러를 받는 거예요. 물론 임강문 대표는 워낙 전략팀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M&A TF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들이 점령군들이 와서 실사를 하는 실사 작업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한국 사회가 변할 거다. 한국 사회가 변하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도 변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2000년에 LG 오티스라는 회사가 출범을 하고요. 임강문 대표는 기획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록 작성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기획팀장에게 외국인 지사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업무를 내린 거죠. 뭐 그동안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하니까 해보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고 아주 용기를 내서 들어갑니다. 근데 회의에 딱 참석을 해보니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속은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밖은 웃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참석자들을 보니까 인도인들, 싱가포르인들, 중국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 자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하는
인도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힘들고요. 게다가 뭐 싱가포르나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회의 시간 내내 진땀이 진땀.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상사가 호출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정말 한심한 거예요. 달랑 4줄 써 있는 거예요. 4줄. 정말 쑥스럽고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한 게 그게 다인데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사는 그야말로 대노를 하는 거죠. 욕설이 난무하고요. 자존심이 구기저는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멸감도 이런 모멸감은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에게 받는 모멸감이니까 그 모멸감은 10배, 100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행동이 이 외국인 상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 업무마다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중국계 직원을 대리 참석시키고 그야말로 기획팀장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는 불안하고 위기감은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IMF 때보다가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대로 인식하고 체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위기를 돌파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임강범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위기를 최대 기회로 바꾸고 맙니다. 바로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 회복하겠다 이거죠. 게다가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고3생보다 고시생보다 더 치열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본인은 가족도 잠도 다 포기합니다. 1년간 정말 그야말로 지독 공부,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까지 다 투자를 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농담도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실제로 똑같은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도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 조언도 주고 보고서도 아주 잘 만들어서 상사에게 주는 거예요. 상사도 깜짝 놀라죠.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이 있다는 것은 CEO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서 나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CEO입니다. 그러니까 임강범 대표는 아주 단단한 CEO가 마음속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그 시점인데요. 프랑스의 전기자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르그랑이라고. 그 르그랑에서 한국 지사장을 제안하는 거예요. 1999년에 아남전자에 있던 배선기구 사업부를 르그랑이 인수를 하면서 아남 르그랑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르그랑 회사의 한국 지사죠. 거기에 지사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왜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할까? 사실 아남 르그랑 하면서도 늘 1등을 유지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자재라는 것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르그랑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1등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1등 지위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본사에서 프랑스인 내지는 외국인 CEO 말고 한국인 CEO를 한번 영입을 해보자. 그 한국인 CEO가 바로 임광범 대표였습니다. 아남 르그랑이 위기 탈출을 하고자 CEO를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임광범 대표였으니까요. 임광범 대표는 순간 고민은 있었지만 뭐 어차피 전기자재 제조업체, 전기자재 판매, 사업 영역은 다르다. 엘리베이터 판매하는 거고.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은
건설사에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해보자 한번. 이게 기회 아니겠느냐. 그렇게 2012년 6월에 아남 르그랑이라는 회사의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장으로서 첫 시작을 시작한 거죠. 대장은요, 시작을 할 때 전체 판을 먼저 읽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경쟁사 동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한국 지사 설립 이후에 최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불경기가 아주 좀 심화되면서 저가품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르그랑은 저가품을 내지 않겠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은 이탈되고요. 당연히 매출은 바닥, 위기는 그대로 타고 온 거죠. 내부에서도 불만은 많았습니다. 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느냐. 무조건 안 된다는 안 된다. 세상에 무조건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무조건 해놓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대리점주들까지도 불만을 크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우 외환의 사면 초과인 거죠. 임강문 대표는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때 임강문 대표의 방법은 정면 돌파. 거래처 설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본사까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왜?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하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되죠. 무조건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설득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하니까 르그랑 본사도 생각해보겠다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아, 희망은 있네. 앞으로 더 설득하면 되겠네.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만 하고 있으면 CEO의 자질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대안이 있어야죠. 실제 임강문 대표는 설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보고 현장을 파악했다고 그랬죠. 그 속에 보니까 본사인 르그랑은 그야말로 17만 가지를 생산하는 전기 자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오는 건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10,000가지 정도 수입한다고 생각하면 다 할 겁니다. 아니 17만 가지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10,000가지만 필요하다? 아닐 거 아니에요. 17만 가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똑같은 건물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킵니다. 이 시력이 없는 제품은 빼고 한국의 틈새 시장을 찾아나갑니다. 그때 주목한 곳이 바로 에너지 절감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17만 가지 안에 에너지 절감 제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인공지능 조도 조절 제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나 이런 데를 넣으면 아주 에너지 절감으로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라면 아남 르그랑이 가지고 있는 고급 이미지에도 적합하고요. 당연히 계약은 하나씩 성사됩니다. 매출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회사 내에 긍정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웃음 바이러스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직원들에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임강문 대표는 전 직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긍정 바이러스가 이들 마음속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석을 다지고요. 자신감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2자리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만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마음속엔 이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희망을 제시하는 희망, 긍정의 희망. 그러면서 조직혁신도 단행합니다. 영업을 중심으로. 일단 영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업을 잘하는 영업왕들도 영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직접 현장을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강화도 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멘토와 멘티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의 영업력을 강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거죠.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것. 건설회사, 쉽게 말하면 거래처 담당자의 성향까지 파악을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거래처다? 그러면 여기에 술을 잘 마시는 직원을 배치를 합니다. 영화를 잘 보는 거래처다 이러면요, 영화의 어떤 매니아를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실제로 맞춤형 영업 전략은 현장에서 정확히 먹혀 들어갑니다. 수주가 증가하니까요. 거래처도 확장되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때쯤 임강범 대표는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시장을 열어봤더니 본사인 프랑스 르그랑은 종합 전기 자재 제조기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배선기구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때 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케이블 트레이 1등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케이블 트레이라는 것은 건물 내에 각종 전선들을 통합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국내 건설사들은 이미 중동 진출이 많고 또 중동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그 새로운 먹거리에 나는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숟가락만 얹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곧바로 제안서를 씁니다. 그리고 본사에 제출을 하고요. 승낙도 금방 받아냅니다. 이미 임강범 대표의 어떤 능력을 인정했으니까요. 실제로 그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대우건설에서 수주한 모로코 국영 비료 공장의 케이블 트레이를 수주합니다. 그야말로 20억에 30억 되는 규모인데 쉽게 수주하는 거죠. 한번 수주가 되니까요, 줄줄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그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 17만 개 제품 중에서 한국 시장에 맞는 것을 계속 들여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또 UPS, 쉽게 생각하면 무정정 전원 공급 장치까지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이나 서울시청이나 인체국제공항이나 쉽게 생각하면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곳, 이곳에다가 줄줄이 납품을 합니다. 또 그야말로 취임 1년 만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한국형 제품을 출시하도록 허락하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직원은 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건설 시장은 굉장히 불경기라서 고가의 제품을 쓸 수 없었는데 한국형 제품을 출시해 준다니까 이제는 성장할 길만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설득에 설득을 했던 그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고객 맞춤형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해서요, 지금 새로운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억 매출액을 했습니다. 임강범 대표는요, 늘 자기 비전이 강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교감하고요. 교감하면서 시장에 맞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게 임강범 대표만의 소통 경영인 거죠. 지금은 종합 전기자재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바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새로운 꿈을 실현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